제가 사실 애국운동, 애국상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은 당연히 안 되는데 아무래도 청년에게 주는 상은 앞으로 잘하라는 뜻에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상을 받는데 기념이랄까요? 보답이랄까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책이 있습니다. 레이건 11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인쇄소에서 왔고 월요일부터 사전 판매하고 수요일부터 이제 서점에 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막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가방에는 못 넣어드리고 저 바깥에 있는데 지금부터 오늘 마지막 강연까지 참석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 반까지 식사 시간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강호 의원님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좌익의 역사, 보수가 필요한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1789의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 미국의 정신, 미국 건국의 정신을 1776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프랑스는 나쁘고 미국은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난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 뿌리내려서 지금까지 진행된 혁명의 역사들, 1917년 레닌의 혁명, 그리고 중국에서 마오쩌둥, 그리고 폴포트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나름의 혁명 정부, 그리고 이 혁명은 사실 미국에서도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76에 건국된 독립으로 인해서 건국된 미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안에서 1789의 정신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특히 올해 너무나 잘 드러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BLM, Black Lives Matter라고 할 수가 있는데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좌익들의 선동은. 그렇지만 이 내면에 어떤 거짓된 위선이 있고 결국에는 이것도 결국 지금까지 이강호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좌익의 위선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1619 프로젝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619년에 미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또 역사 왜곡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2026 대선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기독교인들이 계시다면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내려갈게요. 우리나라에서도 6월 첫째 주에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기도 했는데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잘 보시면은 옆에 주최 측이 나와 있어요. 노동자연대라고 주최 측이 나와 있는데요. 노동자연대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나요? 제가 아는 것은 고려대학교에 매년 마크시즘 대회를 엽니다. 노동자연대의 주최로 여는 대회입니다. 매년 마크시즘 대회를 여는데요.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년째인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다행히 안 연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 마크시즘 대회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보수주의 2020 컨퍼런스 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봐도 노동자연대가 왜 이 흑인들 시위에 같이 동참할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일방적이고 조직적인 차별이 있다라고 해서 시작된 운동이죠.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해시태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다가 해시태그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딱 하는 운동이 시작되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몇 년이 지나서 이게 계속 나아지지도 않고 또 한 명이 경찰에 의해서 흑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러다가 올해 여러분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월에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사망하는데 9분 동안 이 무릎으로 경찰이 9분 동안 눌러서 죽는 그 영상이 아주 자극적으로 많이 퍼졌죠. 아주 바이럴하게 퍼지면서 BLM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조지 플로이드 사망 모르겠어요. 얼마나 범죄자였다는 것은 드러났고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억울한 죽음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BLM 운동이 지금은 전국적인 운동, 미국 전역에서 퍼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흑인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퍼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BLM이 말하는 그 내용이 경찰들의 조직적인 인종차별이 있다는 거잖아요. Systematic Racism이 경찰들이 흑인들한테 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하나도 없는, 사실이 하나도 없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배후에는 이 네오 막시즘 운동, 문화 전쟁이 있다는 것을 결국에는 그 프랑스 혁명의 뿌리를 둔 좌익의 역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스스로 이 BLM 운동의 지도자들, 리더들도 전혀 부인하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트리스 콜러스라는 분이 이 BLM 운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입니다. 3명의 창시자, 여성 흑인 창시자 중에 한 명인데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공연하게 We are trained Marxists. 우리는 훈련된 마르크시스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콜러스가 특히 자신의 멘토라고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에릭 만이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은 Weather Underground라는 테러 조직이 있습니다. 이 60년대, 70년대 좌익들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 때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경찰서를 폭파시켰던 그리고 FBI에서 테러 단체로 지명을 받았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 에릭 만이에요. 에릭 만이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배후에서 이렇게 콜러스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훈련을 시키고 조직 훈련을 시키고 선동을 합니다. 본인이 아직 지금도 부인을 안 합니다. 콜러스가 자기의 스승은 자기의 멘토는 에릭 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콜러스 말고 또 다른 그 3명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독재자와 아주 친한 관계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 맨 오른쪽에 계신 사람이 이제 에릭 만이라는 분입니다. 이 BLM 웹사이트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blacklivesmatter.org 들어가 보시면은 그들의 조직의 목표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도 막시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핵가족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이 뭐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녀 이 가족 구성, 최소 단위의 가족 구성을 말을 하죠. 핵가족의 파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Disrupt the West Prescribed Nuclear Family Structure라고 되어 있어요. 서구가 규정한 핵가족 구조를 파괴하겠다. 인류를 파괴하겠다는 것밖에 들리지 않는데 어쨌든 좀 더 읽어보면은 경찰과 교도소 체제, 그러니까 법치 체제를 파괴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흑인들을 상대로 어떤 조직적인 차별을 하는 미국 사회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웹사이트에 공공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본주의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유 폐지, 그리고 개개인의 소유권을 뺏어서 village 단위, 마을 단위로 공동 소유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마르크시즘 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를 그대로 베껴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추가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헤테로노마티비티라고 있는데 이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를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페미니즘 운동, 극단적인 페미니즘 운동이 같이 들어가 있고 또 젠더 주류화, GM이라고 그러죠.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 자체가 없고 이거는 하나의 긴 젠더 스펙트럼, 그러니까 섹스가 아니라 젠더 스펙트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남자지만 약간 여성스러우면 이제 중간에 있기도 하고, 그죠? 여자인데 남성스러우면 중간에 있기도 하고, 이 바이올로지컬 섹스, 이 생물학적 섹스는 큰 의미가 없다. 모든 성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젠더 메인스트리밍인데 그것들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오 막시즘 문화 전쟁의 아주 극단에 서 있는 단체라고
스스로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얘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BLM의 명분, 이 허구라는 것도 헤더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 책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2015년에 처음 BLM 운동이 번졌을 때 이제 회고하면서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총기 발포 때문에 총기 발포에 인종적 편향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제 하버드 경제학자가 밝혀주셨어요. 이분은 흑인으로서는 최연소로 하버드에서 종신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오히려 백인 용의자가 경찰의 총에 맞을 확률이 흑인의 용의자보다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밝혀냈고요. 그리고 실제로 흑인이 강도 살인 폭행 사건의 절반 이상이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피해자 흑인이 흑인을 죽이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백인이 흑인을 죽이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 흑인 남성이 경찰에게 살해당하는 확률보다 경찰이 흑인 범죄자에게 살해당하는 확률이 18.5배가 많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BLM, 그러니까 조직적 레이시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적인 경찰이나 정부 차원에서 흑인들을 상대로 조직적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퍼거슨 효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퍼거슨에서 이제 BLM 운동이 처음 일어났잖아요.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아주 거구가 크고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실제로 경찰의 이 권총집에서 총을 빼내려고 하다가 도망을 가다가 다시 돌진했던,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쏴 죽였던 것을 두고 등에서 쐈다, 자기는 손을 들고 쏘지 말라 그랬다라고 옆에 있는 같은 범죄자 친구가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만 믿고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BLM 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BLM 운동 때문에 결국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구? 결국에는 흑인 사회, 흑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분이 또 밝혀내셨어요. 실제로 2015년 BLM 운동 이후에, 2014년이군요. BLM 운동 이후에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살인범죄가 실제로 증가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2020년 지금 BLM 운동의 효과는 어떨까요? 내년쯤이면은 그 결과가 확실히 드러나겠죠? 근데 이미 벌써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어요. BLM 운동, 2020년 BLM 효과 때문에 애들이 외치는 게 뭐죠? 경찰의 예산을 줄여라, 혹은 폐지해라 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던 매니아폴리스에서 허미사이드, 살인사건이 60% 작년보다 증가했고요.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예 한 8개 블럭인가요? 8개 도시 한가운데 8개 블럭을 자기네들이 경찰을 다 내쫓고 우리가 자치하겠다라 그래가지고 차즈라는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캐피톨 힐 어토노머스 존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자치공화국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525배의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강간과 살인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거기 살던 주민이 경찰들한테 제발 좀 들어와서 여기 다시 평정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티 130% 슈팅이 증가했고, 총기 사건 증가했고, 시카고가 정말 심각한데요.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포틀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틀랜드에서도 그런 나름대로의 자치구역을 설정을 했었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린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뉴스가 이제는 좀 잦아들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BLM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자치구역이라고 해놓고 있고 지금 카멜라 하리스 부통령 됐죠? 부통령 후보 지금 나왔죠? 그 BLM 운동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동력을 그대로 끌고 가서 11월 대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BLM 운동을 자극적으로 어떤 불쌍한 흑인이 죽는 모습, 이 영상으로 공개된 9분 동안 아주 잔인하게 죽는 영상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BLM 배후에 있는 네오마크시스트 세력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되게 비슷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생각나는 건 많이 있지만 세월호가 생각이 나요. 세월호 너무나 큰 비극이죠. 전국적인 트라우마였어요. 이 아이들이 수장되는 것을 전 국민이 테레비로 지켜봤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비극적인 사건을 이용하는 세력이 민주당인데 결국 이 민주당도 그 어떤 선동적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라 그럴까요? 1789의 정신에 지배되고 있는 그 정신에 민주당도 결국 이용당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LM 운동에서 이제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행태가 뭐냐면은 이 건국 지도자들, 미국의 국부, Founding Fathers들이라 그러죠. 이분들의 동상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다 노예들을 두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슬레이브 오너, 소유자, 노예 소유자들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토마스 제퍼슨 한 40명의 버지니아 자기 팜 농장에다가 한 40명의 노예들을 두었고 심지어 사생아도 있죠. 노예 중에 한 명과 관계를 해서. 근데 그 노예 소유주였다. 독립선언은 그거 다 사실은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독립했고 건국했다까지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레이브 오너라고 적혀 있죠? 토마스 제퍼슨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국제적인 운동으로 퍼졌잖아요. 영국으로 가서는 누구를 무너뜨릴까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동상, 너도 레이시스트야. was a racist. 너도 인종차별주의자야 라고 해서 저렇게 훼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거짓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감정적인 이것도 다 거짓에 의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정신이 지배되고 있다라고 밖에, 무의식에 지배되고 있다라고 밖에 사실은 생각이 안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영적 차원이라고 할까요? 근데 링컨 동상도 무너뜨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링컨은 노예들을 해방시켰잖아요.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노예 해방하려고 남북 전쟁까지 치른 사람인데 이 링컨은 불태웠어요. 원래 이게 왼쪽에 하얀 동상이었는데 까맣게 불태운 겁니다. 링컨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동상이 이제 가장 많이 훼손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1619라고 써 있어요. BLM 아니면은 1619라고 써놓는데 1619가 뭘까요? 1619년을 말을 합니다. 1619년 프로젝트라 그래서 뉴욕타임스 작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Reframing Our History. 니콜 하네 존스라는 기자가 1619년에 400주년이죠. 작년이 그죠? 2019년 400주년이 되어서 이제 기획 기사를 쓴 겁니다. 뭐냐면 이때 기록에 의하면은 처음으로 흑인들이 미국 땅을 밟았다 이거예요. 흑인 노예들이.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건국의 뿌리는 1619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뿌리는 1620년 메이플라워호 도착이 아니라 혹은 1770년, 76년 독립선언문이 아니라 혹은 1787년 이 헌법 서명한 것이 아니라 1619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건국 역사들은 사실은 다 이 노예의 등을 타고 노예제를 기반으로 해서 건국된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주장을 하는 게 결국 1619의 프로젝트의 의도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톤이 여기 써있죠. How slavery shaped America. 어떻게 노예제가 미국을 만들었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에 퓰리처상까지 받았어요. 이게 소설 부분에서 퓰리처를 받았으면 말이 되겠는데 논평, 코멘트리 부분에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사회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혹은 펜스 부통령을 보면서 미국은 그래도 견고하구나라고 보수주의가 견고하구나 이 좌익의 선동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미국도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좌익들의 아무래도 미국은 그 기독교적인 뿌리, 그 가치관의 뿌리, 보수주의 정신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더 악랄하게, 더 치열하게 좌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건에 대한 책도 여기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레이건이 80년대 소련을 무너뜨리고 미국 사회를 경제도 일으키고 국방도 튼튼하게 했고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다면은 문화 전쟁의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방관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 잘못 실수한 것이 있는데
80년대 어마어마한 이 좌익 세력들이 학계와 언론 그리고 초등학교, 우리나라 정교조랑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포진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것을 안토니오 그람치 그리고 이제 독일의 유명한 네오마르크시스트죠, 루디 도이치케라고 하는데요, Long March Through the Institution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도권, 모든 제도권, 기존 제도권 안으로 긴 행진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을성을 가지고 천천히 더디더라도 아주 집요하고 깊숙이 침투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네오마르크시즘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는지 볼까요? 문명 세계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로 인해서 완전히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다. 혁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교도소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도권을 침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가 결국에는 기독교를 집어삼켜야 하는데, 사회주의도 또 하나의 종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식을 지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컬처럴 헤게모니고, 이 문화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서구 사회에서, 유럽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왜 1619년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그 다음 해에 메이플라워호가 왔던 것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메이플라워호가 처음 미국 땅에 정착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임스타운이 있었죠. 그죠?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 있었는데, 제임스타운은 그 그러니까 미국 건국 역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은 막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필그림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미국 국부 필그림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청교도들, 그러니까 플리무스에 도착했던 1620년에 도착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저기 포카혼타스랑 결혼했던 존 롤프, 버지니아 그 제임스타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제임스타운은 영국 왕의 어명에 따라서 이제 촌을 만든 것이고, 그것에 반대로 이 플리무스는, 메이플라워호에 도착한 거는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체제를 한번 구상해보자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 떠났던 것이, 그리고 플리무스에 도착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 건국의 뿌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1620년의 그 역사를 파괴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전에 미국이 시작됐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보실 텐데, 해리엇 툽맨, 이 노예 해방 운동에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셨던 3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해리엇 툽맨, 이 영화가 사실은 올해 안에 개봉이 될 겁니다. 해리엇 툽맨이 있고, 프레드릭 더글라스, 유명하죠. 링컨과 함께 노예 해방을 했던, 그리고 벤자민 베네커, 워싱턴 DC 있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그 지형을 서비라고 그러죠. 지형 그거를 한 사람이 흑인이었다는 거 아세요? 벤자민 베네커라는 유명한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이 너무나 위대한 흑인들의 역사, 이들의 기록은 이 좌파들이 말하는 1619의 그 기록에 빠져 있어요. 이들이 강조하고 싶은 흑인들의 역사는 흑인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피해자로서만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정말 위대한 흑인들을, 그 개인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이들이 위선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독교 가치관과 청교도 정신,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부정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1619 프로젝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그리고 BLM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그 의식 속에는 이 1619의 정신, 혹은 1789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흐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결국에는 세계관 전쟁이고 정신 싸움이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영적 싸움이고, 또 문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의 싸움이고요. 창조주와 사람 중심주의의 싸움이고, 저는 이제 1776의 정신과 1789 정신의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수주의는 결국 이 1776의 정신을 말을 하는 것이고, 1789의 혁명으로부터 이 문명, 인류의 문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영구한 것, 퍼머넌트한 것에 대한 보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개인에게 집중해서 개인의 존엄과 개인의 계몽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남녀, 그리고 부모, 자녀. 이 가장 기초적인 사회 질서를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것이 결국 진보주의고 좌익의 역사이고 무신론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수주의자란 공적 영역에서 마땅히 유대 기독교 가치관을 강경하게 드러내는 자가 바로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윌리엄 버클리라는 분은 또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보수주의자는 역사를 가로질러 서서 스탑, 진보주의 역사를 가로질러 서서 그만이라고 외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대선을 볼까요? 트럼프 펜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발표가 됐죠. 카멜라 하리스라는 사람이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로,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뽑혔습니다. 이 카멜라 하리스의 성향을 보면은, 그러니까 같이 나왔던 후보들이 워낙 강경해서 사실은 카멜라 하리스 정도면 뭐 꽤 온건파네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게 커버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이 카멜라 하리스가 의회에서 표결했던 그 기록들을 쭉 보고 진보 성향 정도를 분석한 표가 있습니다. 순위로 매긴 것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의회 전체에서 5위를 기록했는데, 버니 샌더스가 11위입니다. 버니 샌더스보다, 그리고 혹은 뭐 여러분 AOC 아시죠? AOC보다도 훨씬 더 극좌에 속하는 인물이 카멜라 하리스입니다. 아까 그 사형 폐지론자가 가장 많은 학살을 벌였다,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분도 아주 강력한 그 사형제 폐지론자입니다. 결국 문화전쟁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레이건 11의 그 기독교에 기반한,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보수주의 정신이 정체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잘 발현이 되고 구현이 되었는지, 그 레이건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여기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